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억대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김 전 차관은 대부분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학의 전 차관 뇌물과 성접대 의혹을 네.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뭐 정확히 그런 일이 없다 이것도 아니고 네. 기억이 흐릿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일단 형사 사건에서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피고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지금 관련된 혐의가 처음에 수사는 원래 성폭력으로 시작을 했었죠. 네. 성폭력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뇌물로 이제 혐의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과 관련해서 이게 대부분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럼 대략 몇 년 전이죠? 한 14, 15년 정도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그 당시에 관련된 지금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니 일시 장소도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고 일단 김학의 전 차관 측이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일시를 특정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네. 라는 취지로 지금 기억이 흐릿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생뚱맞게 뇌물죄를 묻고 네. 있다. 네.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 기소를 했다. 이런 네. 주장인데 이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수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별장 성접대가 아니라 성폭력 특수강간 혐의로 일단 조사를 받다가 그 부분은 이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번에 기소해서 빠졌죠. 그러다가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측 입장에서 보면 네. 난데없이 2014년에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뇌물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네. 뇌물도 사실 3천만 원 이하라면 처벌을 못 합니다. 공소시효가 다 완료해서. 근데 이번에 제3자 뇌물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것 중에 1억 원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했던 이 씨하고 윤중천 씨하고 보증금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 윤중천 씨한테 그거 받지 마라 네. 해서 이제 어찌 보면 이 씨가 1억 원의 이득을 얻은 셈이 됐죠. 그랬죠. 그걸 제3자 뇌물로 묶었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한 기소다. 그러니까 아하. 이게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맞춰야 하니 뇌물로 보기 힘든 것까지 전부 다 뇌물로 묶었다라는 취지로 다소 생뚱맞은 기소다라고 윤준천 씨, 지금 일단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은 또 다른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뭐 추가 네. 기소할 뜻이 있다는 것도 네. 내비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네. 저축은행장이었던 김모 씨로부터 2000년 초반부터 2011년까지 대략 1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단 뇌물 공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여자가 뇌물을 준 사람이 나 저 사람한테 뇌물 줬어요라는 진술이 있어야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모 씨, 저축은행장이었던 김모 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사망한 상태입니다. 네. 사망한 상태라면 뇌물을 줬다라는 진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직까지는 추가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금전거래 내역이 확인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하는 게 별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추가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보내는 시선이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뇌물 공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네. 이미 사망을 한 상태고 네.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은 계속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네. 때문에 검찰로서는 입증이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결국 이 형사 사건의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은 검찰이 쥐고 있는데 네. 검찰이 전부 다 해야 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의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 그 내역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공여자가 나 저 사람한테 뇌물 줬어요라는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학의 전 차관 지금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일시 장소 특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이 부분이 부족해지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뇌물을 일시에 다 준 게 아니라 옛날부터 올해 한 몇 년 네. 동안 이제 지급을 했다는 건데 그 하나하나 일시 장소가 특정이 안 되면 포괄일죄를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지금 현재 김학의 전 차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어찌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의 핵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접대와 관련해서 네. 이걸 뇌물죄로 적용을 하려면 네. 대가성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 네,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성접대와 관련해서는 그 금액을 어떻게 할까요? 네. 특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금액 불상으로 합니다. 이럴 때는. 아하. 근데 일단 뇌물죄에서 받는 재산상 이익에는 이런 향응과 접대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뇌물이 되려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 일단은 부인이죠. 근데 부인을 하지만
만약에 내가 뇌물을 받았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나 친분 관계로 받은 거야. 네. 그게 무슨 대가 관계가 어디 있어?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중천 씨가 무언가 이제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느냐의 취지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검찰이 추가로 좀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이라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별장 동영상에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촬영됐을 때 말이죠. 네.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네. 불법 촬영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논리를 또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 펴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본인이 포함된 상태에서 녹음을 하면 네. 이제 그건 증거 능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일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제 그게 불법이 되면 불법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 자체가 없고 그러면 그게 재판에서 현출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장 동영상이 일단은 뭐 김학의 전 차관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이니까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니까 이것도 결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면 이건 위법 수집 증거니까 이거는 증거 능력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 관련된 이 지금 영상 관련해서 동의를 했는지 여부 등을 재판에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이제 뭐 이 영상 감정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은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는 27일 두 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네. 법정 공방은 앞으로 계속 되겠군요. 사실 27일 날 이제 가장 중요한 재판 기일에서 가장 중요한 네. 하나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윤중천 씨의 증인 신문입니다. 윤중천 씨가 지금 일단 뇌물을 줬다라는 거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윤중천 씨의 진술이 만약에 그 당일날 흔들린다면 그건 김학의 전 차관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윤중천 씨가 굉장히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다면 그럼 검찰이 공소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7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